챗 GPT 무료로 잘 쓰고 계신가요? 근데 신나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 가끔 나오죠. 나 대답 너무 많이 했어. 좀 쉬다 올게. 기다려줘. 그게 싫으면 유료 버전으로 결제해. 이런 좀 살짝 얄미운 이야기죠. 그래서 한참 대화 잘하고 있었는데 끊겼네 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은 나 이런 메시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하시는 가볍게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를 쓰면 쓸수록 정체가 궁금해지는 챗GPT 유료 버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난 돈 쓸 생각 전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돈 내고 AI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구나,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유료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무료 버전에 비해서 더 향상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유료 버전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요. 이렇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 열리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유료 결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료 버전을 설명드리기 전에, 근데 당신 유료 버전 써보고선 얘기하는 거야? 네, $20 결제 내역 보이시죠? 저 돈 좀 많이 썼습니다. 환율이 높아서 월에 3만원씩 나가는데요. 많이 결제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쓰고 있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유료 버전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50대 이상의 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 그것만 간추려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챗GPT 완전 정복 시리즈 5편입니다. 혹시 나 챗GPT 아무것도 몰라 하셔도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아래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챗GPT 초보 탈출을 위한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막연하게 어렵고 두려우셨던 분들 꼭 한번 고정 댓글 눌러서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유료 결제를 하면 챗GPT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바로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돼? 하실만한 기능도 있으니까요. 재밌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거는요, 질문 한도가 무제한에 가깝게 늘어난다 입니다. 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사용량 초과했어, 나 쉬다 올게, 이런 메시지들 유료 버전 7개월 동안 제가 매일 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아예 무제한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사용량을 진짜 충분하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질문 개수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져? 그냥 좀 기다렸다 질문하면 되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질문 한도라는 게 거의 무제한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전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말주변이 좀 없는 편이라서 항상 원고를 미리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영상은 게다가 좀 긴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 원고도 이렇게 쭉 깁니다. 되게 길죠. 근데 이 원고라는 게 한번 그냥 쭉 써내려가면 끝이 아니죠. 좀 더 쉬운 표현 없나? 이야기 전개 방식은 이게 최선인가? 여러가지 뒤에 따라오는 수정 작업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일일이 작업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이럴 때 이렇게 긴 유튜브 원고를 그냥 통째로 전부 다 복사해서 챗GPT한테 던져놓고 쉬운 말로 좀 첨삭을 해줘 라던가, 좀 더 매끄러운 구도로 좀 재구성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순식간에 첨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 질문 횟수 여러 번 주던데 그냥 무료 버전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질문 한도라는 게 대화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단어의 개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 이렇게 긴 원고를 통째로 준다고 한다면 한도 초과 메시지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금방 나와서 제대로 작업을 끝마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유료 버전에서는 제공해주는 대화량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워서 이렇게 작업량이 많은 대화를 수십 번을 주고받아도 한도 초과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로 좋아지는 점은요, 대화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대화의 질이 높아질 차례죠. 챗GPT와의 대화의 품질을 내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지? 하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챗GPT랑 대화하다가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때는 정말 똑부러지게 대화를 해주는데 어떤 때는 좀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같네. 대화량 초과 메시지도 안 받았는데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요.
예전에 저도 무료로 사용할 때 이런 느낌을 종종 받곤 했는데요. 답변이 품질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질문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할 때 한 명의 챗GPT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챗GPT라는 건 하나의 상품명이고요. 그 챗GPT라는 상품 안에서 답변 능력과 스타일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답변 기계들이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진짜냐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유료 버전 화면이고요. 화면 왼쪽 위에 챗 GPT라는 글씨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면 뭔가 주르륵 뜨죠?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이 챗 GPT 안에서 우리와 실제 대화를 주고받는 답변 기계들 목록이에요. 우리는 이 각각의 친구들을 공식 용어로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친구들이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는 답변 속도에 중점을 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천천히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사진, 음성까지 다방면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 친구도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내가 하려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이 친구들 중에서 적절한 친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그럼 무료 버전은 누가 답변을 해주는 거야?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 무료 버전은 이 친구가 딱 답변을 해줍니다 라고 딱 언어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질문의 난이도나 챗GPT에 현재 접속해 있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친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어떤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단순하고 속도 빠른 친구로 얼른얼른 대답해버려야겠다 라면서 본인들의 컴퓨터의 과부하를 막거나 이 질문은 굳이 생각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답변이 되겠네 라고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단순한 친구로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은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유료 버전에서 보셨던 GPT-4.5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답변을 줍니다. 이렇게 질문자의 의도보다는 본인의 상황이나 질문의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답변을 내놓는 친구를 선택해서 답변을 주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답변이 좀 성의 없게 느껴지네, 이런 느낌을 종종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료 버전은 어떤 친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탁 집어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야 챗GPT야, 난 네가 과부하가 걸리던 말던 난 모르겠어, 그냥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나한테 답변 줘, 알았지?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가지고 계속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유료 버전의 강력한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더 좋아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질문 답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답변의 깊이와 스타일을 내가 직접 딱 고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체감되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유료 버전에 대한 오해 하나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유료 버전에서는 얘 왜 가끔 틀린 말하고 거짓말 하잖아, 그거 버릇 고쳐지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유료 결제를 해도 여전히 가끔 틀린 말을 합니다. 정확도 면에서 유료가 조금 더 나은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검증 없이 믿고 써야지 라고 할 수준은 아직은 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3편에서 강조드렸듯이 챗 GPT의 답변은 구조적인 한계점 때문에 항상 정답이 아니라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3만원을 내고 쓰던 300만 원을 내고 쓰던 AI라는 걸 쓸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유료에서 좋아지는 두 가지랑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유료 버전에서 새롭게 해제되는 놀라운 기능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기능도 있으니까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막혀있던 기능들이 전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뽑아서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능, 심층 리서치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심층, 깊게 리서치, 조사를 해준다. 내 질문에 챗GPT가 일상적인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처럼 아주 전문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꼭 부하 직원이 밤새 조사해서 내 눈앞에 가져와서 결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혼자 생각하려면 교통, 병원, 물가 수준, 주거 환경, 향후에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 엄청나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를 전체 시군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머리 아플 것 같죠? 이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리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료 버전 화면이고요. 여기 사진 모양 누르고 여기 보시면 심층 리서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럼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그 채팅 입력하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 친구에게 얘기하면 심층 리서치 형태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50대에서 70대의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국내 좋은 지역을 추천해 주어. 교통의 접근성이라던가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인프라, 그리고 그 지역의 물가 수준, 자연적인 주거 환경, 향후 집의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 기타 가능한 네가 생각한 가능한 모든 조건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지역 5곳만 한번 뽑아줘봐. 그리고 항목별로 그것들을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내기 눌러볼게요. 보내기 누르고 이렇게 잘 전송이 됐죠. 질문하는 방식은 정해진 건 없고요. 자유롭되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야 이 친구가 그거를 토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 평소와 다르게 이 친구가 되묻습니다. 아래 몇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하고 맞춤형으로 대답을 해주겠다네요. 첫 번째, 주거 형태 선호하시는 주거 형태가 있나요? 두 번째, 현재 재정 여건은 어떻게 되시나요? 세 번째, 종합병원급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건소나 중소병원으로도 충분하신가요? 저 완전히 이제 제대로 대답할 거니까 주인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는 자유롭게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병원 접근성은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지. 종합병원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교통 접근성은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시간이 한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향후 투자는 실거주이되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보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쭉 얘기하죠. 해서 작업 중 이렇게 점점점 나오죠. 이거 한번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답변 내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긴 보고서 형태로 아마 나중에 저한테 결과물을 줄 건데요. 요 바가 끝까지 채워지면 그러면 답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답변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무료 사용자도 일부 체험해 볼 수 있게 지금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 열려 있습니다. 물론 질문 횟수는 몇 번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어떻게 체험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사가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무료 사용자분들은 몇 번 질문은 못 해보겠지만 그래도 이 심층 리서치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화면 보시면 동일하게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사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 모양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플러스 모양
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채팅창 바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면 그럼 이런 메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아까 유료 버전 화면과 동일하게 심층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심층 리서치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파랑색 어떤 요 망원경 같은 그림이 있죠.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심층 리서치 모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듯이 이 친구에게 마이크를 누르고 뭐 이렇게 보낸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쳐서 이렇게 보낸다거나 해서 보내시면 심층 리서치를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 좀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한 어떤 이런 내용들 한번 이용해 보셔서 경험해 보시면 그럼 재밌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아까 4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죠. 한번 답변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은퇴 시니어를 위한 국내 정착지 5곳 비교 분석. 네. 쭉 하면서 네. 지역별 조건, 네. 강릉, 충남, 대전, 전주, 용인 이렇게 5개를 뽑아줬네요. 지금 이게 핸드폰 화면이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크게 진짜로 A4 용지에 보고서 써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한번 컴퓨터로는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컴퓨터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은퇴 시니어를 위한 국내 정치 5곳 비교 분석. 네, 강릉, 천안, 아산, 대전, 전주, 용인, 경기, 단독주택 거주 여부, 뭐 종합병원, 접근성,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죠. 네, 자연 친화적, 부동산, 뭐 시니어 여가 복지 해서 쭉 해서 첫 번째로 이제 강릉, 네, 강릉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오고 천안, 아산, 네, 이런 점에서 천안, 아산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3번 대전광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추천합니다. 4번 전주 전통 문화와 저렴한 생활비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5번 용인 수도권 근교의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도시 해서 각 개별 도시를 추천해주고 왜 추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이 친구가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나 많이 조사를 해줘서 저에게 보고서 형태로 저한테 작성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은퇴정착지는 어디일까요? 이 중에 각각 고유한 장점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서 본인이 고르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출처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 글을 작성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보시고 어떠세요? 진짜 이게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처럼 보고서급으로 길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 지금 방금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물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100% 진실이다, 나 이 말만 믿고 딱 선택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직접 한번 검증은 한번 해봐야겠지만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아주 충분할 겁니다. 이 심층 리서치 기능은요, 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하거나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 자주 쓰인다고 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단한 기능을 내 일상 속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유료 버전에서 새롭게 열리는 첫 번째 기능, 심층 리서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유료로 바꾸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기능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두 번째 기능, 카메라가 없어도 말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 장면을 말로 자세하게 묘사만 해주면 카메라로 내가 직접 찍지 않아도 묘사한 그대로 영상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료 사용자분들도 말로 이거 그려줘 이렇게 명령하면 그림이나 사진은 생성이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파란 호수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무료 사용자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사용량이 많아서 이런 거고, 네, 그래도 금방 풀렸네요. 네, 이렇게 말하면 보시는 것처럼 무료 사용자도 챗GPT가 직접 그림이나 사진을 생성해 줍니다. 근데 무료 버전은 이런 이미지나 사진을 요청하게 되면 한두 초가 메시지를 금방 받게 되죠. 근데 유료 버전에서는 이미지 생성 횟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사진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말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무료 사용자는 할 수 없고요. 유료 사용자 중에서도 컴퓨터로 이용할 때만 활용 가능한 기능이니까요. 가볍게 한번 구경해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료 회원으로 챗GPT에 접속했을 때 화면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소라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료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걸 눌러보면 이 소라라는 게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시각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AI 미술실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도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간에 게시가 되고 있죠. 우리는 한번 여기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구경만 한번 해볼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고 이게 느끼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리트리버라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전원주택에서 리트리버가 잔디밭 위에서 뛰놀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줘 하고 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에 보면 마이 미디어, 내가 만든 영상이나 사진들을 모아놓은 장소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방금 리트리버가 잔디밭 위에서 뛰노는 거 영상 만들어 달라고 했죠. 한번 얼마나 잘 만들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카메라로 찍은 건지 AI로 만든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질 좋은 영상을 글자 몇 개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전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런 영상 만들려면 카메라는 기본이고 조명, 강아지도 섭외해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여러가지 진짜 복잡한 게 많은데 그냥 말 몇 마디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저한테는 신세계로 느껴졌거든요. 조금 더 발전하면 AI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료 전용 기능, 말 몇 마디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기능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요, 특히 챗 GPT를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프로젝트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미리 활용하는 용도에 맞게 이 친구를 훈련시켜 놓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해결사 유튜브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챗 GPT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쓸 거고 서론, 본론, 결론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거고 말투는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친근한 말투를 이용하고 단어도 그런 단어로 선택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챗 GPT에게 요청을 할 때마다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제가 원하는 원고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매번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준다.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인님 매번 스타일이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시면 매번 이게 입력하기 귀찮으시니까 여기다가 요청사항을 딱 적어두시면 그럼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도 이 요청사항을 참고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하고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드려 볼게요.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챗GPT 유료 버전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짝대기 두 개 눌러보시면 무료 버전과 동일하게 이전에 했던 채팅 목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무료 버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있죠. 프로젝트. 여기서 저는 디지털 해결사 원고, 썸네일 머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디지털 해결사 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 가운데 보시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요 지침이 이런 원고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 친구한테 전달을 해놓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보면 GPT가 어떻게 응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회색 부분, 요 부분이 제가 다 일일이 손수 적은 겁니다. 입력값은 이런 입력값을 줄 거고 너는 원고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출력을 해줘. 이렇게 입력과 출력 방식을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도입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입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 목적과 어떤 시청 지속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라.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이런 구조들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본문 구성은 이렇게 해라. 마무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쭉 해서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딱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기만 하면 그럼 이 프로젝트 안에서 생성된 대화들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세부적인 지침들이 알아서 이제 적용이 돼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반복하는 작업이고 챗GPT를 이용하는 분명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지침들을 이렇게 딱 한번 세팅해두면 그럼 답변을 받아보는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고 반복적인 업무도 줄일 수 있겠죠. 참고로만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요즘에 새로 생긴 직업이 있는데요. 누가 AI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잘 구슬려서 이런 지침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심지어 수요도 많아서 비싼 값에 고용된다고 하는데요. 신기하죠? 또 앞으로 어떤 AI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날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유료로 사용하면 새롭게 열리는 3가지 대표적인 기능 뭐였죠? 첫 번째로는 자세한 보고서 수준으로 나에게 보고를 해주는 심층 리서치 기능, 두 번째로는 말만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미술실 소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복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능, 이렇게 딱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준으로 3가지를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챗GPT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유료 기능들 보시고 유료 결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서도 난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료 버전을 추천해드리는 분과 추천드리지 않는 분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챗GPT 유료 결제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료 결제를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냥 무료 버전으로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료 버전이 진짜로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무료 버전에서 오는 갈증을 스스로 못 견뎌서 답답해, 이거 유료 결제 빨리 해야겠다 하고 이미 스스로 느껴서 결제를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활용 목적이 좀 애매하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미나이나 그록 같은 다른 회사의 AI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무료 한도량 안에서 잘 쓰실 수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번 유료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시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두 그룹을 소개시켜 드려 볼 건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수고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 달만 한번 결제해 보시고 업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일들을 한번 챗GPT한테 시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내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탐색해서 발견하신다면 매월 3만원에 준하는 가치를 발견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는 직업이신 분들에게는 제가 결제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보고서나 제안서, 유튜브 대본, 기획안 이런 것처럼 글을 계속 다듬고 예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료 버전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챗GPT가 말 만드는 능력은 특히 뛰어난 부분이니까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생각 이상으로 참고할 문장들이나 어떤 말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시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여러 AI 회사들이 자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경쟁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나하나씩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한번 돌려 써보시고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결제하셔도 늦지 않으시다, 요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경제활동하는데 컴퓨터를 매일같이 사용한다, 그럼 한번 써보셔도 된다.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 AI를 무료로 돌려가면서 그 한도량 내에서 사용해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료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챗GPT 화면 보시면 위쪽에 플러스 이용하기라고 있죠. 네, 요걸 눌러보시면 됩니다. 요걸 눌러보시고 뭐 누른다고 뭐 결제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누르면 이렇게 챗GPT 플러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죠. 이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보면 그럼 이렇게 시작일 오늘부터 결제된다는 얘기예요. 29,000원이 매월 결제됩니다 라는 얘기고, 아래쪽에 저 같은 경우는 요 핸드폰에 카카오페이를 등록해 놔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나왔지만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그럼 이렇게 결제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카드 추가 있습니다. 결제할 수 있는 이 페이지에 이 위쪽에 이렇게 카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정기 결제 요거 누르면 결제됩니다. 29,000원이 빠져나가면서 유료 버전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매달 동일한 날짜에 반복해서 결제가 되고요. 중간에 정기 결제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챗GPT 유료 버전에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추가로 생기는 기능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기준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과 유료 버전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말고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챗GPT 완전 정복 시리즈의 5번째 영상이고요. 다른 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다른 편 영상들이 처음부터 쭉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해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